그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또 현재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다른 것이 없더라도 기술적인 조정이라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큰 이벤트들, 특히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와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겹치면서 이를 통해서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약간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였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마치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이라도 나올 것처럼 태산이 크게 울었지만 결국 나온 것은 쥐 한 마리였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죠.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벤트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은 지수로 봤을 때는 부담되는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조차 시장이 모두 이겨내가는 보기보다 상당히 강한 장세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부터 보도록 하죠. 사실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지수 변동 리스크가 사실은 극대화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지난 5월 달에 3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요.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그 중에 상당 물량이 나올 수 있었고 실제로도 금융투자 쪽에서 2,500억 원, 물론 크지는 않았습니다. 2,500억 원 정도가 출회됐었다는 것이죠. 지자체 쪽에서도 계속 매도를 해왔지만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었다 하는 건데,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으로 오히려 거꾸로 장중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변신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 그 다음날 오늘 옵션 동시만기 그 다음날을 보니 현재 금융투자가 지금 다시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현물 매수 현재 지금 누적치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어제 한번 털고 오늘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등으로 봤을 때 그들이 현재 지난 5월 달에 매수했던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매수는 그것이 비록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격의 그런 매수라고 하더라도 그 전과는 그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 트레이딩 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트레이딩 텀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그 전에 일주일 단위 또는 현재 월간 단위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했던 것을 그 이상으로 그 기간을 좀 늘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의 그런 관점의 스트래티지, 전략은 지금 현재 장세를 매우 강한 스트롱 불마켓으로 보고 그에 맞는 포지션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현물 쪽 매수와 동시에 선물 쪽 매도 4,100계약 정도를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금융투자가 순매수하고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긍정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 외국인까지 같이 순매수하는,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더 강한 지수 강세장에 나올 소지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미국 얘기입니다. 현재 코미 전 현재 FBI 국장이죠.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 현재 트럼프 현 대통령이 수사 중단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하고 충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증언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 이른바 스모킹 건 정도까지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증평이라는 거죠. 해서 미국 증시는 덤덤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 는 건데요. 실제로도 설사 스모킹 건 같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탄핵까지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논란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설사 현재 그렇게 돼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가 계속 그 수장 자리에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게 정치적으로 더 낫다는 그런 현재 평가까지,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게을리하는, 그래서 해태라고 하죠. 해태하는, 정치적인 해태를 할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재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상황이 급박하게 나쁘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영국의 총선도 시장 예상대로 보수당이 제1당 유지하는 실패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현재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1당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브렉시트 추진에 약간 차질이 있어도 전체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22 통화정책회의도 있었죠. 기존 기존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0%. 또 현재 은행 간 예치금리 마이너스 0.4%, 그리고 한계 대출금리 0.25%, 그리고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매월 현재 600억 유로 상당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그 방식인데요. 성명서 내용을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명서, 사실 드라기 총재가 그 전부터 언급했던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도 뚜렷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현재 유럽 경제가 아직까지는 취약한 그런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 이제 완화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전체 경제 요소, 각종 지표나 또는 리스크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좀 잡은 상태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지난 성명서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지금 긴축 기조,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긴축 기조로 그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재 스탠스, 완화적 기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도 현재 ECB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 현재 옌스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도 결국 미국처럼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현재 완화적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늦어도 아마 내년까지는 현재 지금 완화적 기조에서 현재 양쪽 완화의 수준을 약간 낮추거나 또는 기준금리를 약간 올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긴축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유럽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강력한 완화적 기조를 계속 펼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도 지금 현재 자산 매입 규모를 알게 모르게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연간 80조 원 정도의 자산 매입을 해왔던 것이 최근 들어서 연간 60조 원 정도 현재 매입하는 정도로 그 규모를 축소를 알게 모르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전체 유럽과 일본까지도 긴축 기조로 접어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약간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간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강세장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경기는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